안녕하세요. 오기사남입니다. 이번에 함께할 작품은 기프티드인데요. 무협 매니아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웬 현대 판타지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 판타지 혹은 초능력물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 작품을 봤다가 손을 못 놓고 푹 빠져서 봤던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현대 판타지물도 약간 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8년의 연재를 시작해서 20년 10월 386화로 연재 완료된 작품으로요. 저는 무척 재미있게 봐서 이번에 추천을 해볼까 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불호가 많더군요. 내용의 비판이 아니고 속도감이 너무 없어서 요즘 웹소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군요. 에피소드별 속도는 확실히 느립니다. 하지만 책으로 보는데 마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작품인데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북한, 베네수엘라, 태국, 바티칸 등의 국가들이 나오는데 소품으로서의 배경이 아니고 아주 사실적으로 배경이 되는 나라에서 에피소드들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영화 007처럼 박진감을 가지면서도 속으로 파고들면 훨씬 디테일하고 치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작가는 도서관 식객 작가님이십니다. 직장인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나라별 상황과 디테일한 구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지 공력과 들인 엄청난 노력이 느껴집니다. 현판 소설이지만 주인공이 워낙 협객스럽다 보니 배경만 현대인 무협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소설은 에피소드별로 일단락되는 구조인데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에피소드별 내용이 어느 하나 대충인 게 없어요. 꼼꼼한 설정, 배경, 전문 지식 등은 매우 공들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소설입니다. 단, 그러다 보니 이야기 속도가 어느 소설보다도 늦습니다. 답답한 면이 있죠. 하지만 완결되었으니 한꺼번에 몰아보시면 그 답답한 면이 해결이 될 겁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한규호는 국정원 산하 태척무역의 독립요원입니다. 군인이었던 주인공은 북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는 임무에 투입되어 북에서 활동 중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기프티드란 초능력이 발현된 후 제대하고 국정원 산하에서 독립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국정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용병과 같은 느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프티드란 초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이들이 존재하는 세계관으로 능력은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염동력, 불사, 초명사수, 신체 능력 강화 등 발현되는 능력과 소멸 원인들이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소멸 원인까지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능력자를 정확히 인지해서 국가 전력화하는 국가도 있고 용병처럼 돈을 받고 능력을 써먹는 기프티드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프티드 능력자들에게는 국가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규호는 주인공답게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꿋꿋하게 한국인으로 남지요. 여러 독립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면서 작품이 전개되는데 별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인물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서로 연결되기도 해서 시줄, 날줄처럼 이야기가 절묘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물이 최종 에피소드에 재등장하고 태국 에피소드 주요 인물인 와는 그 이후 주인공과 계속 연이 이어지면서 마지막까지 히로인으로 역할을 합니다. 기프티드란 능력에 대하여 에피소드별로 다루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규호의 능력은 어떻게 개화되는지를 다룬 에피소드인 북핵 정탐을 위한 침투 공작 부분의 회상 장면에서 작가는 공을 아주 많이 들입니다. 매우 생생해요. 이 말인즉슨 진행 속도가 엄청 느리죠.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동료들과의 끈끈한 연대의식, 책임감 등은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느리긴 하지만 등장인물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의 생생한 현장감 묘사는 엄청 몰입하게 보게 되어서 이렇게 느리다 이런 느낌이 막상 보게 되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느리긴 해서 보기에 힘드실 수 있는데 이 관문을 돌파하면 한규호의 감정이입이 되면서 훨씬 읽기가 편해집니다. 작품에서 국정원은 강대국 정보국에 비해 재정적으로나 인력 숫자로도 외교적 능력으로도 모두 부족해서 오직 소속 공무원들의 근성과 열정으로 어찌저찌 버티는 상황인데 저는 이쪽 세계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에피소드들이 공통적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작가분이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하고 쓰셨나 싶을 정도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전문적인 배경 지식 등은 현판을 읽고 있지만 교육도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애써서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프티드의 태동,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별 능력 활용, 마지막 능력의 시작점과 조후, 그리고 엔딩 등은 주제가
어디로 새지 않고 올곧게 제기를 꾸준하게 가고 있어서 에피소드들이 넘쳐나지만 중심의 흐름은 잘 잡고 있습니다. 매우 짜임새가 훌륭한 현판 액션 수작이라고 생각되죠.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주인공 한규호는 한국의 기프티드 능력자로 한국판 007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김영원은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가는 인물로 태척무역의 사장으로 등장하는데 한규호를 강력하게 조력하는 인물입니다. 신시아 챔버, 앤 챔버는 양 어머니와 수영딸 관계인데 앤 챔버는 미국의 기프티드 능력자이고 신시아 챔버는 CIA 요원으로 미국이 기프티드 능력자를 관리하기 위해 요원을 기프티드 능력자에게 붙여서 관리하는데 이는 미국이 얼마나 기프티드 능력자에게 열성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와는 중국의 해외 정보 조직의 우두머리인 시경인데요. 히로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정보 조직이 주인공과 여러 에피소드에서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일선 요원 트레이시 테일러는 주인공과의 조우 후 요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국장인 닐 밀러는 주인공을 미국으로 포섭하려고 애를 쓰는 인물입니다.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얀 베르그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어쨌든 등장씬이 많지는 않지만 시작과 끝에 등장을 하는데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르의 소설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중심국에서 변방에 위치해 있는지라 북한을 빼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출신 주인공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한다는 것이 그렇게 독자들 입장에서도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첩보 스릴러라는 장르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라 이런 소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전 세계를 배경으로 에피소드가 전개되는데 에피소드별로 보고 또 다음 쉬다가 에피소드별로 보다가 좀 쉬고 또 다음 에피소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완독을 해나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이 에피소드도 길고 느리다는 게 문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정도로 배경설명, 단체나 인물 묘사, 배경 지식의 활용이 많아서 독자들의 불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가가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이를 끈기 있게 묘사를 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도 합니다.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일이 벌어지면 초능력으로 짠 하고 일이 해결되는 단순한 구조이죠. 이 작품도 물론 주인공의 초능력으로 활약을 하는 부분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연성도 있고 생생한 묘사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작품의 호흡도 상당히 길고 작품의 몰입까지 인내를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난관만 넘어가면 한국판 초능력 첩보소설의 수작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